새해 들어서 올해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연준의 페드, 이 통화 정책, 올해 주요 일정, 그리고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외환 시장 전망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 시장에서 2분기를 주목하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첫날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둘째 날은 상승한 만큼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네, 페드가 신뢰를 상당히 잃은 것 같아요. 예. 이제 FOMC 의사록이든가 페드 멤버들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하겠다. 하지만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 주가가 원래 매파 속성이면 금리는 주가는 떨어져야 되죠. 예, 그렇죠. 채권 금리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은 페드의 의사록과 또 페드 인사들의 발언과 시장의 발언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라 나온 사람들이 사실 그 용어를 좀 잘 써야 된다. 작년부터 Great Recession이라 해서 유튜브 클릭수는 많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우리 한국 경제라든가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큼 도움될까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 미국도 0%대지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레이트 리세션 이런 것보다는 무디스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경제가 0%대 플러스 성장이 오랫동안 간다 하는 측면에서 슬로우 리세션이 포함한 슬로우 세션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성장률이 플러스 저성장 국면이 오랫동안 간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리세션과는 좀 다르다는 이 표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벗의 필요성은 좀 낮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 오늘 발표했던 FOMC 의사록에서도 우리 이현 캐스터가 잘 지적해드렸습니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피벗에 대했다 보니까 이 물가 안정 목표가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성급한 그 피벗에 대한 기대에는 아주 차단시키기 위해서 FOMC 의사록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과거에 그 페드가 신뢰가 높을 때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변동성 있는 가운데 막판에 사실 첫날의 그 하락세를 극복하고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죠. 이틀간의 모습 보면.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오늘 4% 정도 반등한 것을 어떻게 보냐 하는 측면입니다. 첫날에 12% 정도 폭락했죠. 사실은 기술적 지표상 대체로 반 정도는 올라야 된다. 6% 이상은 회복이 돼야 리질런스 문제, 복원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렇게 이게 보통 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선도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날에 12%가 폭락하면 대체로 12% 정도는 반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됐긴 했지만 4% 정도이기 때문에 리질런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그 개인적 일탈행위는 쉽게 해소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 관련해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정작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일론 머스크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테슬라의 주식 투자자들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 본인이 관계에 책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세계 증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 그 코로나 직후에 미국의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서 환차익 때문에 미국 지식이 됐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주가가 이렇게 괜찮을 것이다. 이 동북아 국가는 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과 대만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 증시와는 디커플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새해 첫날에 미국 증시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주체가 개인과 기관 투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EPD께서 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주가가 37포인트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와 결부적으로 동북아 국가가 이렇게 증시가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작년 말부터 추천했던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중국도 올랐고 대만도 올랐고 홍콩도 올랐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로 동북아 증시가 돋보이는 연초의 그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페드 의사록에서 확실히 성급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원천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피벗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아주 극명히 나타났죠. 예. 미네폴리스의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매파 속성, 예. 최고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FMC에서도 이렇게 의사록에서도 굉장히 강한 매입학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를 0.75에서 0.5%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 것이 결국은 피벗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는 예.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오늘 한번 같이 EPD랑 같이 예.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그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오늘 조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이게 시장이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걸 지금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물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금리가 0.1, 그러니까 10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시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한 매표면 저 10년물 금리가 올려야 되고요. 특히 2년물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예. 2년물까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시장과의 괴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EPD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아마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제가 볼 때는 저기 이제 떨어졌죠. 예. 그러면 강한 매파다 이렇게 하면 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우리가 시장도 똑같은 시장을 그 진단할 때 사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분께서 직전에 얘기했던 사람과 왜 당신이 얘기했던가 시각이 다르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직접 이게 줌 통화 가지고 프리어들이랑 직접 통화해 가지고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측면까지 되풀이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어들의 그 생리를 직접 해서 포인트를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그 정책 당국 페드의 인사들이 자 지금은 세경제 대통령 이런 것이요 상당 부분 신뢰가 떨어진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FMC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예. 측면에서 올해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국채 금리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데에는 어떠냐? 미국의 경기를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언제? 올해 8월 달 잭슨 홀 미팅과 이것이 반영하는 9월 달 페드에서 가면 당신네들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는데 4배는 올렸지 않았느냐. 경기가 문제가 없다는데 미 국민들이 80%가 경기 침체이지 않았느냐. 완전 고용은 2에서 3년이 됐는데 지금 완전 고용이지 않느냐. 뭘 가지고 믿겠느냐.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페드의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FMC의 의사록 같은 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예. 이번에 FMC 의사록은 그 작년 12월 달 거거든요. 강한 매파의 기조가 있는 보드 멤버들이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파로 바뀌죠. 그래서 이 비둘기파들이 FMC 보드 멤버로 들어가서 1월 회의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을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려야 미국 증시의 모습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달러 인덱스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국채 금리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 네, 홍영 작년에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킹달러, 갈달러 이 용어죠. 예, 저도 지금 실제로 쓴 적도 있었는데 네. 예,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거의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없어졌죠. 그냥. 예, 예. 이게 킹달러, 각달러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킹달러, 각달러가 미국의 경제가 받쳐줘서 킹달러, 각달러가 됐다면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지금도 킹달러, 각달러라는 용어가 많이 들려야 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12월 달까지 킹달러, 갓달러 마치 유행처럼 얘기했던 것이 지금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은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킹달러, 갓달러가 아니라 마스전 측면, 예. 정책 요인에 있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약세,
그다음에 파운드의 약세에 있다는 반사적 측면에서의 달러 강세라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오리지널 씬,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런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정책당과 관련 없이 피번 얘기가 나오죠. 뭐 통화 정책에 이렇게 긴축 문제가 완화해지는 중립으로 갈 것이라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로화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강세가 되니까 예. 달러 인덱스가 한때 이것이 114 가던 것이 오늘 그 이렇게 E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04로 아주 급락하는 그래서 각 달러, 킹 달러라는 용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용어다. 작년부터 이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각 달러, 킹 달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셔야 된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브라질의 헤어라가 오히려 달러보다 더 강세가 됐다. 멕시코 페소화가 더 강달러가 됐다. 서미트, 킹, 갓 이게 해서 유일한 첨벙이 어떻게 달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전개돼서 올해 들어서는 작년 상황과 아주 정반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머크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가 슬로우 세션이라 표현을 날 만큼 0.5%, 페드가 0.5%로 올해 성장률을 봤죠. 예.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머크리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안 좋다. 그다음에 마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피문 나오죠. 페드 주측에서는 피드를 반대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주가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달러도 더 떨어지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페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 요인을 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페드의 멤버들만 강조하면 안 된다. 시장과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야 시장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작년만큼 일반적으로 인플레 잡기 위해서 달러가 강세됐던 그런 국면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사적 측면에서는 올해 들어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와 같이도 상당 부분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작년보다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환시장 모습은 시별로 구체적으로 잡아가겠습니다는 작년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달러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위안화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부터 위안화 굉장히 빨리 절상되죠. 예. 굉장히 빨리 정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한다 안 한다 했던 경제 공작 대의,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의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시진핑 이렇게 영수가 사실 첫 해를 맞아서 인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민들의 불만 사항을 잠재워야 자기의 영수 체제 장기 집권 야망을 굳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들의 불만 사항, 중국은요 경제 통조건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올라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3.6% 오르고 예. 그 배경이 되는 데선 수입 물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부터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어제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여기 시장에서 보면 1달러에 6.8 위안대까지 이렇게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에게 고시하는 관리 변동 한이 있기 때문에 고시하는 것도 보치선 1달러에 7 위안 밑으로 6.9 위안대로 계속해서 연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자 이런 경제 공작 대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되는 때가 올해 3월에 있을 전인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공작 대회 내용을 전인대에서 모든 그 당원들이 합의해서 구체적으로 될 때는 올해 1, 4분기 이후에는 2, 4분기 되겠죠.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어떤 차원에서 인민의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자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지금 0.5 정도로 돼서 높습니다. 예.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 평가 절상 위안화 평가 절상 원화가 평가 절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분기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대외적으로 보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따라서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또 다른 변수, 아무래도 엔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엔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 들어서 엔화 환율 심상치 않았죠. 예, 그렇죠. 한때는 130엔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예. 그것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2월 이렇게 달러에는 130,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오늘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워낙 연초에 130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반 배에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게 이제 저 표현도 N 달러 환율로 베이스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유로가 맞지만 거기는 이제 베이스 커런시가 유로이기 때문에 예. 달러 유로가 맞지만 자 N 달러 환율은 달러 N으로 표기하고 달러 원으로 표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모가 베이스 커런시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건 좀 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에 경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예.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베이스 커런시를 분모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미국에서 풀어오는 사람들, 미국은 자국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달러를 넣죠. 근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를 중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는 원 달러, 베이스 커런시도 달러이기 때문에 요거 좀 표현을 좀 통일시켰으면 하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 한국경제TV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렇게 공식적인 예. 경제 교육에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직업 속성상의 언어를 가지고 저렇게 표기하느냐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12월 15일에 아베노믹스의 변화가 있었던 조짐이 있었고 예. 환율이 N달러 환율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작년 12월 19일 날 소위 YCC Yield Curve Control 문제, 일변동폭이 2배로 확대된 문제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아베노믹스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에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죠.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19일 전에서 0.2, 0.23에서 지금은 오늘은 0.46 정도로 해서 2배 정도 이렇게 일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N달러 환율도 작년 12월 19일 날 135, 136에서 지금은 130에서 132원대로 엔화가 강세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2분기 이후에 사실 N달러 환율 움직임과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0년 이상 일본행 총재를 했던 구로타가 퇴진되죠. 예. 퇴진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베노믹스가 후속의 차기의 일본행 총재들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10년 동안 노출된 부작용은 좀 근간은 유지하더라도 부작용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수정을 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효과가 이렇게 발휘한 데는 너무 N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N저가 되는 것도 자본 이탈 문제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로타 라인이 하는 125엔 정도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2월 19일 날 YCC 1위 컨트롤해서 136엔 가던 것이 132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예. 그리고 4월 들어서는 구로타 퇴임 이후에 아베노믹스 근간을 위해서 긍정적 측면에 가장 크게 하는 구로타 라인 125원 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N과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N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시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올해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요인들도 많고요. 네네. 도이치방크의 경우에는 1,100원 이 선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사람이 이제 킹달러, 각달러를 주장했던 사람이 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71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3월 이후서부터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국내 전망가라 친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 예. 그다음에 뉴욕에서 요즘 그거 많이 거론되대요. 뉴욕 연준 총재 한국 사람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다시 1,500원 이상으로 간다 하는 이런 쪽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사실상 분위기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올해 증시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연초에 보이지 아시아 국가로 유망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이 2,600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코스피를 37포인트 급등시켰던 배경이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얘기를 아마 이거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블룸버그의 경제연구소인데요. 예. 아시아 통화 관련해서는 가장 예측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100m로 떨어진다. 지금 104엔 쪽으로 갑니다는 100m로 떨어진다. 달러가 전반적으로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작년에 높았을 때는 114까지 갔는데 이게 100m로 떨어진다. 90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어제 그 1271원으로 했습니다는 한 단계 더 떨어진다. 1130원에서 1150원. 요거는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만 그랬습니다. 예.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린 채권 시장도 올해 자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수급에서 오는 달러 공급 요인이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11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부급 1,500원 설에 다시 한번 2분기 이후서부터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특히 시장에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문제, 2분기의 본격 절상, 그다음에 올해 그 4월 달에 일본은행의 퇴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수준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정반대 사항이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권 시장을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 자금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예. 이거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 올해 채권 시장은 외국 자본 들어오는 문제를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게 바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러셀 그룹의 WGBI 한번 워치리스트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빠르면 올해 3월에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3월에 등장하면 4월부터는 채권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금 규모가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지가 더 가세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국내 외환 시장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금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채권 시장에 자금 들어오는 규모가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에 올해의 다른 해와 달리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원달러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지난해 킹달러, 갓달러 시대에 투자를 했던 분들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네, 코로나 직후 이후에 외환 시장의 모습을 한번 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예. 이 PD께서 하겠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2020년 30년 모 회장께서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바이러스 질병은 이렇게 시스템이기와는 다릅니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기축통화가 오히려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이 1285원에서 작년 초에 2021년 초에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네. 해가 예. 바뀌어서 예, 그렇죠. 1080원까지 아주 200원 아주 떨어졌습니다. 기축통화만 간다. 이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손실이 갔죠. 근데 작년 썼던 백신 제이면서 정상화된다. 그래서 1080원에서 작년 10월에 1448원이 됐죠. 이때 이제 두 가지 시각이었죠. 뒤늦게 달러를 사라. 이렇게 예. 추천했던 사람이 킹달러, 각달러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1448원 갈 때 이제 달러를 차익을 실현해 주세요. 그때 달러 차익을 실현했다면 지금 1270원 이런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3단계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자 지난해 10월 달에 1448에서 어제로 1271원대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보면 3단계 진입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킹달러, 갓달러, 막연한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는 좀 저버리기 바랍니다. 이건 좀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 계획을 하시고 하는 분한테 평균 환율의 한정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시기적으로 보면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미국의 피벗이라든가 겹쳐 있는 2분기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 가능성을 좀 이렇게
이렇게 외화 운영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변동성이 강할 때는 수출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평균 환율을 생각하는 수준이 있다면 그거보다 좀 낮게 예. 하고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해서 이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환차익이 낮게 잡은 수출 부분도 환차익이 생기고 높게 잡은 수입 부분도 환차익이 돼서 연말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많이 주는 그러면 정말로 그 과정에서 힘들더라도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주면 행복하게 다음 연도를 맞을 수가 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해 경제 전망을 달아보는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외환시장 전망을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